왜 다이어트 성공 후 유지 확률은 20%에 불과할까요? 자신의 경험을 봐도, 주변만 봐도 실패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요요가 올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살 빠지는 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성공 여부는 칼로리가 아니라 살 빠지는 대로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칼로리 다이어트가 구조적으로 실패한지와 왜 반복이 살 빠지는 대로 바꾸는 핵심인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을 빼는 건 몸이 아니라 뇌 회로를 바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칼로리 중심 다이어트는 장기 유지율이 20%라고 말을 하죠.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뇌 구조와 완전히 어긋난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적게 먹으면 우리는 살이 빠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칼로리의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판단합니다. 안전한가 위험한가. 갑자기 먹는 양이 줄어들면, 먹는 입력이 줄어들면 우리 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생존 프로그램이 강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을 더 붙잡아, 식욕을 더 올려, 피곤함을 더 느끼게 해, 대사를 줄여, 이러한 반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실제 몸의 반응은 기초 대사량을 10에서 30% 정도 하락을 시킵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더 증가시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을 빼려고 했는데 그 행위가 살 빼는 뇌가 아닌 살을 지키는 뇌로 전환이 되는 거죠. 생존 프로그램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가 실패하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본능과 싸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칼로리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는 살을 더 붙잡는 그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반복된 입력을 현실로 판단합니다. 뇌는 단기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그냥 이벤트로 취급을 해요. 며칠 운동하고 며칠 적게 먹고 며칠 멋지게 살고 일시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뇌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정보는 단 하나예요. 반복이에요. 반복된 감정과 생각과 말, 행동, 이것을 중요하게 판단하고요. 생존과 직결된 정보가 입력이 되면 우리 내면에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나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신경회로가 300번에서 500번의 반복을 한 후에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건 신경회로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행동을 처리할 회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미루게 되고 힘들게 되죠. 아직 그 회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력이 아니라 살 빠지는 뇌 구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살 빠지는 뇌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내가 훈련을 하면 더 이상의 의지력은 필요하지 않고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핵심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입력에서 반복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럼 내면에서는 이제 반복된 입력이 쌓여서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출력 단계에서는 반복된 행동이 만들어낸 회로가 행동을 자동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입력하고 우리 내면에서 어떤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회로대로 출력이 돼서 자동화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행동이 어려운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죠. 나는 의지가 약해.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반복을 하면 안 되는 뇌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뇌 구조는 정체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힘이 강해지는 거죠. 운동을 빠지게 되고 식사 조절을 안 하게 되고 관리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시 요요가 오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실패해도요, 오늘 배우고 있어, 내일 잘할 수 있어,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나는 결과를 확신해. 이런 사람들은 살 빠지는 뇌 구조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출력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운동을 점진적으로 점점 향상시키고 식사 조절도 점점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한 관리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살 빠지는 뇌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가 그런 거죠. 즉 우리 몸은요, 이 내면의 프로그램, 어떤 게 입력이 돼서 우리 몸은 내면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살 빠지는 뇌가 형성이 되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과 사고, 행동은 뇌의 작용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빨리 변하고 싶기 때문이죠.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하루에 2시간을 운동을 하고요.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던 사람이 하루 2끼, 3끼를 샐러드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무려 5kg를 빼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커요. 이 방식은 우리 뇌가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열심히 빡세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 생존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뇌는 우리 의지로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순간 우리는 다이어트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반복은 시스템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입력에서 어떤 반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는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출력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인식을 해요.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이건 매일 반복하는 거네. 생존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행동은 자동화가 되고 살 빠지는 뇌의 형성 과정입니다. 우리 뇌는 일시적인 반복은 이벤트로 받아들이지만 지속적인 반복은 시스템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 이상, 2시간 운동은 매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한 5분 운동 아니면 푸시업 1개 이렇게 목표로 잡게 하면 매일 지속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작은 행동이 우리 뇌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성취감에 중독된 뇌는 점점 행동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은 뇌에 훨씬 강력하게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뇌의 인식은 이거 매일 하는 행동이네? 생존에 중요한 것보다 행동을 자동화하고 살 빠지는 뇌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반복이 살 빠진 뇌의 핵심입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복하는 중간에 중단과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뇌는 다시 시작하는 반복을 뇌 회로를 튼튼하게 더 강화합니다. 보통 중간에 멈추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나는 또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그렇지 뭘 하면서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뇌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네? 회로를 강화하자. 이것은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을 하죠. 그 반복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면은 자전거를 느리게 배우게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 이 균형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것이 자전거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런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 반복하는 것을 뇌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면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중간에 실패하고 힘들고 그런 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하려면 중단, 멈춤 이거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면은 뇌는 더 중요한 정보를 생각하고 그 회로를 튼튼하게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없다니까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단 내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면 다이어트는 100% 성공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반복이 살 빠지는 뇌를 만든다. 반복은 300번 이상 해야 한다. 최소 500번이 될 수도 있고요. 살 빠지는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생존 프로그램이 강화되게 두면 안 됩니다. 생존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생존 본능과 타협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의 성장 프로그램이 다시 강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출력, 행동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도 행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뇌 구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그 방향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강도에 따라서 생존 프로그램이 더 강화가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회로를 혼자서 설계하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내면의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입력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반복된 루틴도 설계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생존 프로그램이 강화되지 않고 성장 프로그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원데이 PT가 필요합니다. 1대1로 살 빠지는 뇌 구조를
설계를 잘 받느냐와 받지 못하냐의 차이가 우리 행동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 프로그램을 강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칼로리가 아니라 살 빠지는 뇌 구조를 바꿔야 우리가 살을 지속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반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어트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혼자서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원데이 무료 PT를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